오늘 민주당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네네. 예, 3개월 만에 거리로 다시 나갔습니다. 뭐 타이밍.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야, 아까 보니까 세종 네. 광화문에서 예. 광화문에서 세종동상 앞에서 보면 이른바 보면은 뭐 특검을 갖다 촉구하고, 네. 그 다음에 보면 마침 보니까 뭐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 이분에 놓고 뭐 보면 뭐 중국 쪽에서 그거 보면 증거가 조작됐다, 이른바 출입경 네. 기록이 조작됐다,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뭐 새누리당 쪽 좀 지켜보자 하는데 뭐 거기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그래가면서 뭐 특검 얘기하는데 한 석 달 만에 이제 보면 거리로 나왔는데요. 예. 지난해 11월 말 이후에 보면 타이밍이 좀 안 좋아요. 지금 보면은 당장에 보면은 저 경주에서는 그 좀 어린 학생들이 10명이 좀 그렇죠. 참사가 참 있었죠. 꽃도 한번 못 피워보고 뭐 죽고, 네. 예. 그 다음에 보면 또 당장 내일부터는 보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그런 식으로 거리로 나가는데 과연 국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해 줄 것인가? 예. 마침 저도 보면 좀 관심이 있어서 아까 한번 쓱 지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들만의 아우성이고 그들만의 목소리인 것이지 지나가는 국민들, 대다수의 시민들이 별로 호응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내부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역시 예. 정부장님 정확하세요. 왜냐니까 당초 보면은 김한길 대표가 설 연휴 끝나고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입원도 하고. 감기 몸살로 입원했잖아요. 네. 입원했는데 그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 이후에 당내에 그동안 잠복하고 있던 그런 갈등들이 폭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등 이른바 이제 친노 구주류 강경파들이 예. 김한길 대표 향해서 그야말로 거의 아주 생경한 목소리로 비난했죠. 그렇죠. 아니, 지난해 특검 관철하라고 뭐 했냐. 세배 투어만 다니면 다냐. 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막말에 가까운 예. 이야기하는 가운데 당내 강경파들이 특검 지금이라도 관철해 내라 하고 이제 목소리를 갖다 높이니까 뭐 김한길 대표 등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울며 겨자 먹기식 내지는 예. 끌려 나온 듯 예.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강경 모드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또 내일 모레부터는 기초단체장이죠. 기초단체장 예비후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100일 후면은 이제 육사 지방선거인데 이거 육사 지방선거 100일 앞두고 지금 보면 장외로 나와서 예. 보면 아우성 치는 것이 별로 국민들에겐 설득력 있게 느껴지질 않고 앞서 우리 정부장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지금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그런 아주 보면 육사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이후에 어떤 당권 다툼까지를 갖다가 염두에 둔 사전 포석적 갈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분위기가 좋아서 이번 육사 지방선거 우리가 압승한다. 네. 그런 분위기면 어떻게 비주류들이 현재 지금 구주류들이 당 지도부한테 이른바 도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민주당 의원들 모시고 네. 한번 해봤는데 그건 갈등이 아니고 건전한 노선 경쟁이다. 노선 경쟁이고 야권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내부 뭐랄까요? 그런 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원래 하는데요. 그렇죠. 뭐 자기들 항상 보면 어느 부부도 보면 머리끄댕이 싸움하고 다 집안 때리고 있어도 안 싸우는 집이 어딨냐. 부부간에 이 정도 긴장이 있어야지 부부관계가 건강하다 하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네. 이게 보면은 국민들 눈에는 뭐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이른바 새누리당 40, 민주당 20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안철수 의원의 이제 안철수 신당 이름 정했죠.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까지 하면은 4대 2대 1이에요 지금. 예. 정확히 40. 어디가 1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 1이죠. 민주당 1이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요? 1 조금 올라가도 거기서 이른바 50% 아직 안철수 신당보다는 정당 아유. 지지율은 좀 낮은 걸로 좀 반 언저리예요. 그래 이런 분위기에서 육사 지방선거 결과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최근에 보면 뭐 오늘도 보니까 각 조간에서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그동안 좀 마음 놓고 있던 서울, 또 인천, 충남. 그래서 여론조사가 뭐 좀 좁혀진 걸로 나오더라고요. 좁혀진 정도 아니라 보니까 아예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고 어떤 경우는 뒤집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붉은 경고 신호등이 이제 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육사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난해 5.4 전당대회 때 이른바 당권 아예 참여를 하지 못했던 친노 구주류들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김한길 대표하고 이해찬 두 분이 세게 붙었던 건가요? 그때? 아니죠. 누가 붙었더라? 그때는
이해찬 대표는 전 대표는 그 전 얘기고 뭐 김한길 대표는 거의 혼자 독주하다시피 했죠. 이번에 오사전당대회 때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때는 뭐냐니까 친노 구주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난해 2012년 총선, 대선 당신들이 책임지고 했는데 결국 다 이길 수 있는 선거 2번 다 지지 않았느냐. 네. 책임져라. 예. 당신들 자숙기간 가져라. 그래서 지난해 오사전당대회 때는 아예 참여 자체를 못했어요. 저 친노 구주리들이. 네. 이분들 맞습니다. 그렇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빨리 지금 당권을 회복해야 돼요. 예. 왜냐하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126명 의원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른바 친노 구주리가 75명입니다. 예. 절대 다수입니다. 한 60% 되죠, 지금. 60% 돼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인데 60% 이상을 갖고 있는 친노 구주리들이 당권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비정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노 구주리들 입장에서는 사사건건 김한길 대표의 어떤 노선에 따라서 밀어붙이면서 왜 이렇게 온건 노선 가느냐, 왜 타협 노선 가느냐. 예. 일단 지금은 우리의 정체성을 갖다가, 즉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더 드높일 때 아니냐라고 예. 강하게 제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도 경우에 따라서 좀 강하게 방어하다가 상당 경우는 그런 경우 밀리죠.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광화문 받아들일 분 받아들여야 되고. 되는데 보면은 결정하고. 야당이 원체 거칠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이른바 지금 지난 한 해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1년 내내 전국이 왜 NLL 댓글, 네. NLL 댓글로 NLL 대화록 국정원 댓글 그런데 왜 NLL 대화록이 왜 터졌습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열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의원 등을 비롯한 친노 구주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국가기록원에 있는 거 열어봐서 확인하자. 내가 만약 거기 그 NLL 포기 발언이 있으면 내가 정계 은퇴할 때니까 가자. 네. 그런 식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거의 강제적 당론 비슷하게 열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열기 위해서는 개헌선 2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나오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의심받는 입장에서는 동의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257명의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해서 열었는데 열고 보니까 없네. 예. 없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난 한 해 그야말로 정부를 갖다 소용돌이를 몰아치게 만든 것인데 바로 그런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당권에서 배제되어 있는 친노 구주리들 입장에서는 사실 사사건건 어떻게 보면 김한길 대표를 흔드는 측면이 있고 그것이 앞서 말씀하셨던 당내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강한 긴장관계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은 사실은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